안녕하세요. 5월 18일 코로나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버핏이 골드만삭스 매도를 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배가 됐고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버핏이 항공사 주식을 파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도대체 왜 팔았을까라는 거죠. 뭐 신문의 기사는 아주 이제 뭐 자극적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버핏이 금융주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버렸다. 이제 정말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항공주에 이어서 은행주까지 팔았고 이제 경제를 훨씬 더 어둡게 전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냉정하게 이제 버핏이 도대체 시장 가격으로 한 3조 가까운 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았는데 이 사건이 큰 사건인가 작은 사건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이 벅시스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버핏이 2019년도에 쓴 주요에 보이는 편지에 들어와서 골드만삭스를 보면 골드만삭스 지분이 이제 전체 지분의 3.5%를 갖고 있고 2859 밀리언,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환율이 1달러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2조 8천억 정도쯤 되는 거죠.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전체가 248027 밀리언 달러 정도쯤 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장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은 투자 자산에 대한 비중이 248,027이죠. 248,027 248,027 이게 투자 자산이고요. 그중에 골드만삭스가 차지한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골드만삭스가 차지한 비중이 2859죠. 2859, 2859, 2859. 그 다음에 벅셔스웨이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이제 투자 자산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자산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어, 들어와서 이제 한번 보면 벅셔스웨이죠. 버크셔의 전체적인 이제 자산 가치를 보자라고 하면 전체 총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총자산 규모가 817729 정도쯤 돼요. 817729. 817729 정도쯤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자산이고요. 전체 자산. 그 다음에 이게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이게 골드만입니다. 골드만.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 30% 가까이 돼요. 30%.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30%의 투자 회사와 70%의 지주회사로 구성되어 있죠. 70%의 지주회사.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걸 사고 있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투자회사죠. 투자회사. 과거에는 이제 여기가 차지한 비중이 70, 여기가 차지한 비중이 30이었는데 지금은 뒤바뀌었죠. 그럼 골드만삭스가 전체 투자자에 차지한 비중이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를 하면 차지한 비중이 1% 정도쯤 되네요. 1%. 1% 정도쯤 되고 전체적인 자산에 차지한 비중이 몇 프로쯤 되느냐 하면 2859 나누기 81772로 하게 되면 차지한 비중이 0.3%, 0.4% 정도쯤 되네요. 0.4%쯤 되니까 뭐 계산이 쉽게 뭐 이제 보통 1억 정도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얼마 정도쯤 팔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쯤 팔았네요. 그래서 1억의 포트폴리오라면 35만 원을 팔았고 뭐 100억이면 뭐 비슷한 금액이 팔렸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가 있는가 하면 벌벌 떨 일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벌벌 떨 일은 아니다. 근데 궁금한 건 도대체 왜 팔았을까? 뭐 이건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궁금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이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블룸버그에 나온 자료를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나 봐요. 해석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일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하면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골드만삭스도 있고 금융주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뒤에 보면 이제 그 금융주 중에 골드만삭스, JP모간 체이스, 그 다음에 이제 웰스파고 같은 회사들이 존재하죠. 웰스파고가 상당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보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뭔 일이 터졌는가 하면 실제로 골드만삭스하고 웰스파고하고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발표를 했죠. 합병을. 그래서
합병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으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뭐 저도 사실 이 내용은 잘 몰랐던 부분들인데, 지분을 이렇게 10% 미만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감독 당국의 규제가 10%가 넘어서면 있으니까 10% 정도 좀 맞춰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판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다 판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찔끔 남겨놓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이제 뭔가 그 골드만삭스와 웰즈파고 합병 때문에 만들어서 판 게 아닌가, 굳이 따지자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판 것이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있냐 하면, 워렌 버핏이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줄어들어서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작성을 하면서 이제 이거 자료를 계속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별로 들지 않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줄었냐 하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늘었죠. 숫자는 늘어서 뭐 280명이 출발했다가 지금 450만 명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늘었는데, 그 늘어난 증가폭이 중요한데, 늘어난 증가폭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늘어난 폭이 뭐 옛날에 한때 이제 30명부터 시작해서 뭐 50명, 100명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인데, 확진자 증가율을 보자라고 하면, 증가율을 보면 한때 이제 전 세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얼마 정도 늘었는가 하면 11%, 12%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0%씩 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주목해서 봤던 나라 중 하나 이란이 있는데, 뭐 이란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에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들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적 의료보험이 하도 이제 비싸서 우리나라가 10만 원 주고 이제 검사 받을 수 있는 걸 미국은 100만 원 주고 검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숫자가 이렇게 증가되는 폭이 4%, 5%, 전 세계도 4%, 5% 하다가 이제 이것이 2%, 1%대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0.1%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게 0.1%만 늘어도 현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공포는 되게 크긴 하지만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그 워렌 버핏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산 시장이 있고 실물 시장이 있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가가 아주 장기적으로 하향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파이크를 내면서,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29,000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29,000에서 한 18,000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였는가 하면 급격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주식시장 상황만 딱 놓고 보자라고 하면 급격하게 하락했고 급격하게 상승했죠. 물론 지금 이제 횡보 상태에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은 워렌 버핏이 팔았으니까 이게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은 오히려 이 즈음에 이제 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세컨 찬스, 두 번째 찬스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 확진자 주 때문에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락다운이 있었죠. 락다운이 있어서 락다운이 안 된 나라가 이제 한국이 있고,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있고,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락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생산, 소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버핏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 시장에서 기회가 있겠냐. 아마 실물 시장에서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식으로 따지자고 생각한다면 상장돼 있는 대기업들보다는 이제 비상장돼 있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에서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뭐 더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경매 시장이나 그런 시장, 경매 시장, 공매 시장이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제가 버핏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비중이 적은 골드만삭스 조금 팔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나 뭐 이제 상점이라든지 그런 거 사보자. 버핏이 옛날에 네브라스카주 퍼니처 회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가구 전문 회사들을 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매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벌벌 떤 뉴스는 아니고, 그래서 뭐 워렌 버핏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핏이 팔았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이게 뭐 3조 이렇게 말하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버핏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겨우 이게 0.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자산 중에서는 겨우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버핏은 지금 현재 투자 회사보다는 지주 회사로서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벌벌 떨 뉴스는 아니다. 두 번째, 뭐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면 또 왜 팔았을까를 또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그 미국의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되거나 혹은 인수합병 같은 것들을 서로 하면서 이제 다시 그 또 이제 성자독식의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메릴린치라는 회사가 사라지고 리만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시 경쟁력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제가 좀 느끼는 부분들은 그건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 공포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포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다른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어느 전문가는 샀다, 어느 전문가는 팔았다, 그 다음에 누구 말이 맞을까, 이런 걸 자꾸 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모델도 없고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의견을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매수도 하면 안 되고 매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결론을 다 얻고 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뒤로 미루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라는 그 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로나 스페셜 5월 18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